전세권과 임차권의 분석을 살펴봅니다. 전세권의 분석을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임차권의 분석을 살펴볼 겁니다. 왜 전세권의 분석부터 먼저 해야 되는지 그거는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겁니다.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그 용도에 쫓아서 사용 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의 매각대금으로부터 후순위 권리자 일반 채권자보다 전세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이것을 전세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물건으로서 전세권이 되려고 하게 되면 우리가 전에 민법 제186조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을 얘기하면서 법률 행위로 인하여 물권 변동이 생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기하여야 한다고 썼죠. 그래서 만약에 보세요. 갑소유의 부동산에 갑과 을 두 사람 사이에 전세권 설정에 합의를 하고 전세금을 1억을 지급하고 다 했다라고 하더라도 얘가 물권자로서 전세권자로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물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예? 물권 변동 형식주의 원칙 등기해야 된단 말입니다. 전세권 등기를 해야 됩니다. 전세권 등기를 해야 전세권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시중에서 말하는 전세하는 것은 전세권 등기를 안 하죠. 전세권 등기를 하지 않은 것은 물권으로서 전세권이 아닙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는가? 채권적 전세다라고 합니다. 채권적 전세는 임대차의 특수한 형태에 불과하고 물권으로서 전세권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에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등기부에 등기된 전세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등기부에 등기된 내용 한번 보실랍니까? 196페이지 보게 되면 자, 등기 목적, 전세권 설정, 전세금 얼마, 전세권의 범위, 건물 전부, 존속기간, 전세권자 누구 이렇게 나와 있죠? 거기에 보게 되면 전세금은 여기는 반드시 전세금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전세 목적물의 범위, 건물 전부냐, 3층 건물 중 3층 일부냐 이런 식으로 범위가 나타납니다. 뒤에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전세권에 있어서는 반드시 전세금을 요소로 합니다. 전세금이 없는 전세권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전세권에 대해서는 전세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것 그런 것은 그냥 보시고 전세권에 있어서는 이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전세권은 기본적으로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는 권리로서 용익물권입니다. 사용 수익하는 권리다. 용익물권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용익물권자인 전세권자에게 우리 옛날 법에서는 전세권자에게 경매권을 인정하고 있거든요. 전세금의 반환을 받지 못하면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전세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전세권에 기초하여 경매를 신청하는 권리를 주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경매권은 어떤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되게 되면 물건에서 돈으로 바뀌는 거죠. 경매권은 누구한테 주는 거냐 하면은 교환가치를 지배하는 사람, 즉 담보물권자에게 주는 거란 말입니다. 용익물권자인 전세권자에게 경매권을 인정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종래에 전세권은 기본적으로 용익물권이지만 담보물권의 성질도 아울러 갖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1984년대에 이르러서 아예 명문으로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후순위 권리자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우선 변제권을 명문으로 인정했습니다. 전에는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용익물권이다 라는 얘기죠. 그런데 1984년대에 이르러서 사용 수익할 수 있고 여기다 플러스 하나 더 했단 말입니다. 전세금을 후순위 권리자 일반 채권자보다 전세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라고 했단 말입니다. 우선 변제권은 누구한테 인정하는 겁니까? 저당권자와 같은 담보물권자에게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전세권은 용익물권이면서 담보물권이다라고 하는 두 가지 특수한 이런 성질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용익물권이라는 것은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담보물권이라는 얘기는 이 전세 목적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됐을 때에 그 전세금은 저당권자처럼 전세금을 먼저 우선 매겨받을 수 있는 권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뒤에 용의물권과 담보물권에 관한 이런 성질 때문에 전세권은 특별한 어떤 취급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금의 증감 청구권, 전세금 반환 의무의 승계 이런 것들은 경매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거니까 그냥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전세권의 존속기간 그냥 보세요.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최장 기한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아무리 길어도 10년보다 길게 할 수는 없다. 10년보다 짧게 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건물에 대한 존속기간은 최단 존속기간 아무리 짧아도 1년보다 짧으면 안 된다. 1년 미만으로 하게 되면 무효다. 1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임대차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전세권에 있어서의 건물 전세권에 있어서의 최단 존속기간은 1년인데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최단 존속기간은 2년입니다. 나중에 비교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 당사자는 언제든지 소멸 통고를 할 수 있고 그 얘기 무슨 얘기냐 이겁니다. 두 사람 사이에 전세권 설정에 합의를 했습니다. 전세금 1억 원에 여기 이 집 전체를 사용 수익하자라고 계약했습니다. 기간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기간은 정하지 않고 그냥 살 때까지 살아라. 좋다. 살 때까지 살겠다. 이렇게 언제까지다라는 기간을 정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는 양 당사자는 전세권 설정자인 소유자나 전세권자나 양 당사자는 누구나 다 각자가 전세권의 소멸을 통과할 수 있고 전세권의 소멸을 통과한다는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전세권자가 나 이제 방 빼겠습니다. 다른 데로 이사 가겠습니다. 라고 한단 말입니다. 또는 전세권 설정자 입장에서는 내가 당신한테 이제 세 고만 주겠습니다. 이제 방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한단 말입니다. 전세권 소멸 통고를 하게 되면 상대방에서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되면 전세권의 기간이 종료됩니다. 여기서 소멸 통고하고 나면 바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6월이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소멸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전세권에 있어서 법정갱신, 존속기간 만료 전 6월에서 1월까지 사이에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전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라는 것을 법정갱신 또는 묵시적 갱신이다라고 합니다. 나중에 임대차에서도 또 이런 얘기가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 조금씩 내용이 다릅니다. 그때 돼서 다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권의 효력으로 갑니다. 198페이지. 자, 건물 전세권은 전세권의 효력이 미치는 경우는 거기서 건물 전세권의 지상권 임차권에 대한 효력, 법정 지상권에 관한 얘기들 그냥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중요한 얘기들이 아닙니다. 전세권자의 권리는 제일 중요한 것이 전세 목적 부동산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죠. 용의물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전세권자가 전세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을 상환해달라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비용 상환 청구권입니다. 부속물 수거권과 부속물 매수 청구권 그런 것이 있는데 경매 절차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그런 게 있는가 보다라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전세권의 처분, 전세권은 물건이기 때문에 처분이 자유입니다. 전세권의 처분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겁니다. 지금 을이 이 주택에 5억짜리 주택에 만약에 여기서 전세금을 2억 원으로 하는 전세권 설정했습니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럼 요쯤 돼가지고 지금 이 시점인데 만약에 2년 계약했는데 지금 1년 지났다라고 합시다. 그럼 앞으로 1년 동안 더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전세권은 전세권 설정자인 갑이라는 사람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전세 목적 부동산을 직접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라는 얘기입니다. 물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세권자는 언제든지 전세권을 다른 사람한테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을이 전세권을 다른 사람에게 병이라는 사람한테 전세권을 양도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전세권을 양도하고 전세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을 대신 병이 전세권자로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전세권자로 되는데 전에 존속기간이 2년인데 1년 동안 사용했죠. 1년 남았지 않습니까? 얘가 1년 동안 더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세권을 처분한다라는 얘기는 전세권을 다른 사람한테 양도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꼭 팔아먹는 것만 처분이 아니죠. 용의물권이나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것도 처분이죠.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을이라는 사람이 전세권 설정하고 전세금으로 2억 갑에게 지급했습니다. 그럼 전세기간 2년 동안 만료되고 나면 그 을이 갑에게 전세금 2억 내놔라고 할 수 있죠. 을이 갑에게 2억이라는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전세권을 목적으로 을이 다른 사람 병에게 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렸습니다. 이렇게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삼아서 예컨대 돈 1억 5천 이렇게 빌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때는 저당권의 목적은 저당 목적 부동산이 아니라 전세권이 저당권의 목적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전세권부 저당권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전세권 등기의 부기 등기 형식으로 저당권 등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다른 사람한테 양도할 수도 있고 전세권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저당권을 설정할 수도 있고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전세권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을이 갑에게 내가 전세금 2억 받을 권리가 있다. 이거를 담보로 돈 1억 5천을 병한테 여기서 저당권 설정한단 말입니다. 그럼 나중에 을이 병에게 1억 5천이고 안 갚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병이 저당권 설정한 것은 이 갑의 주택에 대하여 저당권 설정한 것이 아니라 전세권이라는 권리를 담보로 잡은 거죠. 이 전세권이라는 권리를 이거를 경매 신청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경매로 나오는 게 전세권이라는 권리가 경매로 나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세권자는 언제든지 전전세할 수도 있고 임대할 수도 있습니다. 전전세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5억짜리 부동산에 을이라는 사람이 존속기간 2년으로 하여 전세권 설정했습니다. 지금 1년 지났습니다. 앞으로 1년 더 남았죠? 그러면 요 전세권의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한테 다시 전세권 설정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뭐라 하는가? 전세권자가 다시 전세권 설정하는 것을 이것을 전전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갑과 을 두 사람 사이에서는 을이 전세권자이고 자, 갑이 전세권 설정자죠. 전세권자인 을이 다른 사람한테 다시 전전세한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을은 전전세권 설정자고 병은 전전세권자고 두 사람 사이에 전전세권 설정 계약이 존재하는 거고 그러니까 전세권자는 전세권의 범위 내라면 다른 사람한테 다시 전세권 설정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또 전세권 설정하지 않고 이렇게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을이 전세권자가 이것을 전세권의 존속기간 범위 내에서 2년이라니까 너무 이렇게 다 5년이라고 합시다. 1년 지났다고 합시다. 요 기간 나머지 존속기간의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한테 세 줄 수 있습니다. 전세권자가 다른 사람한테 세를 준단 말입니다. 얘가 임차인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 사람은 갑으로부터 세를 얻은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세를 얻은 겁니까? 얘가 5년 동안 전세권 설정했다고 한다면 5년 동안 이 집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1년 지나지 않습니까? 앞으로 4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을한테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권리의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한테 다시 세를 주는 거야. 얘는 을로부터 세를 얻은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얼마든지 타인에게 양도할 수가 있고 그리고 저당권을 설정할 수도 있고 전전세할 수도 있고 임대할 수도 있고 이렇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집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이 사람에게 전세권 설정했습니다. 전세권 설정 이 사람이 언제든지 전세권을 다른 사람한테 양도할 수 있고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게 되면 을이 전세권자가 아니고 병이 전세권자죠. 병이 이 집을 사용할 것 아닙니까? 을은 나가고요. 이럴 때 갑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을은요 전세권의 범위에서 이걸 전세권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저당권 설정하고 돈 빌려 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다른 사람이 전전세할 수 있고 전세권의 목적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한테 임대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전세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전세권 설정자 갑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임대차하고는 다릅니다. 임대차에서는 임차권을 다른 사람이 양도하려고 하게 되면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임차권을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하는 방법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임차권을 여기서 양도할 뿐만 아니라 전대차 할 때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근데 전세권은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럼 집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한테 세를 주게 되면, 전세권 설정하게 되면 그 전세권자가 언제든 전세권을 타인한테 양도할 수 있죠. 집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전세권자인 줄 아는데 전세권은 다른 사람 바뀌는 거죠. 또 이 사람이 전세권 설정해 주게 되면 이거 가지고 저당권 설정할 수 있는 거죠. 은행에 담보 잡힐 수 있단 말입니다. 또 그 범위 내에서 전전시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한테 임대할 수도 있고, 그러면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계속 불안한 상태가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세권 설정자인 소유자는 전세권 설정할 때 양도 금지 특약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세권 설정할 때에 그냥 전세권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양도 금지 특약으로 전세권의 양도, 담보 제공, 전전세, 임대, 기타 일체의 처분을 금지함. 이렇게 양도 금지 특약을 하게 되면 그러면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못합니다. 전세권을 다른 사람이 저당권 설정 못합니다. 전전세, 임대 못합니다. 이때는 양도 금지 특약을 하게 되면 등기부에 여기다 양도 금지 특약, 전세권의 양도, 담보제금, 전전세, 임대, 기타 일체의 처분을 금지함. 요 내용이 전세권 등기부에 기재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런 기재가 없는 한 전세권자는 양도금지 특약이 없는 한 언제든지 전세권자를 자유롭게 타인에게 양도할 수도 있고 담보 제공할 수도 있고 임대할 수도 있고 전전시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